안녕하세요. 슬루키입니다. 오늘 저희 아들 유치원 면접 다녀왔어요. 이 지역에 처음 생기는 영어 유치원이라서 금액은 좀 부담인데 확실히 커리큘럼이나 굉장히 좋더라고요. 원어민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 매력당하고 온 길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샌드위치 만들 때 이거 밤잼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은 달콤함이 너무 심하니까 빵에다가만 살짝 바를게요. 이렇게 밤잼 넣으면은 되게 고소하고 살짝 단맛도 있으면서 샌드위치가 엄청 맛있어요. 샌드위치를 단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냥 반을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짜잔! 단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점심밥 완성! 야채, 계란, 햄치즈 샌드위치입니다. 오늘 커피랑 샌드위치랑 점심 식사를 할게요. 이거 반정밖에 없어 이거? 3장 썼어. 나 이렇게 일본 많이 3장. 많이 들어줘. 똑같지 엄마랑 빵. 분명 아들은 남편이랑 우동을 먹었는데 제가 빵을 먹으니까 또 아까 보여드린 한면 해 먹을래? 이게 뭐로 쓰는 거야? 그냥 물통으로 쓸까요? 큰 통에 지금 큰 통에 내가 불러가는 것이
우리 아들이랑 참 너도 쉽지 않아. 아무리 이 시기 고기 넣으려고 하나 먹고 여기 이쁠 때 하나씩 우선 유치원 면접에 다녀온 것은 뭐 첫 경험이었어요. 여기가 뭐 일본이라서가 아니라 한국이었어도 아마 처음이었겠지만 갔는데 그 선생님들이 계신데 영어를 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너무 저는 빠졌어요. 그 영어 발음이 그리고 또 약간 일본식 영어가 아니라 진짜 원어민 영어를 쓰시더라고요. 그거에 조금 반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한 건 이제 애기가 일본어를 못하거든요. 그 일본어 못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일본어를 못하지? 이게 아니라 한국 아이니까 일본어를 못하나 보다라고 이제 그냥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또 좀 감사했고, 이제 두 가족이 함께 이제 아이가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여부를 이제 면접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이 아이 면접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부모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를 하다가 대기하는 도중에는 그 선생님들이 애기랑 놀아주셨어요. 애기랑 뭐 이제 그림 그리기도 해주시고 이제 놀아주시다가 시간이 되니까 다른 가족 한 팀이 다른 대기실에서 같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이들의 활동을 보는데 뭐 블럭 쌓기를 같이 선생님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모방 행동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차를 만들면은 아이들이 따라서 만들 수 있는지 여부. 근데 저희 아들은 이제 2살 4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아직 한국에서였으면은 유치원 갈 나이가 아니거든요. 사실 1년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하야우마레라고 해서 그 4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전년도 아이들과 동갑이에요. 예전에 한국어로 치면은 이제 이른 년생, 빠른 년생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1월, 2월생 아이들이 그 전년도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저희 아들도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년생 아이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니까 저희 아들은 너무 애기인 거예요.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가지고 놀긴 하는데 이렇게 따라와 주진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율동을 이제 하시는데 그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그걸 한글로는 애기가 알고 있었는데 영어로는 몰랐거든요. 근데 음이 같으니까 애기가 약간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 동작은 안 하더라고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그래서 근데 그 옆에 아이도 그 노래가 생소하니까 하지는 않았어요. 하진 않았는데 이제 아마 모방 행동을 하는지 여부를 그분들도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바로 부모 면접. 이제 아이랑 이제 부모 2분 같이 총 3명이서 면접장에 갔는데 약간 분위기는 되게 부드러운 분위기였는데 저는 일본어를 그렇게 깊게는 잘 못하니까 이렇게 저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마지막 질문만 딱 듣고서 그거에 대한 대답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통 질문을 하기 전에 막 길게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딱 마지막에 질문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솔직히 제대로 못 알아듣고 마지막에 딱 하는 질문에만 하고 대답하는 정도?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안에 체육관이랑 다 지어져 있고 그런 몸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다 이제 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일본어를 잘 못 알아듣니까 저희 남편이 옆에 앉아서 저한테 통역을 해주면 저는 이제 그거를 한국어로 대답을 하고 제 한국어를 다시 남편이 일본어로 통역을 해서 앞에 계신 그 선생님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한 2-3번 이렇게 하니까 여쭤보시더라고요. 일본어 전혀 못하시냐고. 그래서 조금은 하는데 알아듣는 거는 알아듣는데 이제 말하는 거를
조리 있게 잘 못한다. 일본어를 조리 있게 잘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근데 남편분이 일본어를 잘하시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사실 일본에 온 지 이제 18년 차인데 그리고 법적으로 일본인인데 절대 일본인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게 너무 웃긴데 웃지는 못하고 네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일본어 제가 생각할 때 일본어는 그 음의 고저도 파악해야 되고 장단도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 남편이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단어도 다 알고 뭐 한자도 다 읽고 하는데 그 음의 고저를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최근에 배웠는데 예를 들어 뭐 가미 이렇게 말하면 머리카락이나 종이고 카미 이렇게 말하면 신이래요. 그걸 저는 몰랐어요. 한국인들은 그냥 카미는 카미라고 하잖아요. 카미 종이도 카미 머리도 카미 신도 카미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저희 남편도 그냥 카미라고 했거든요. 근데 종이는 카미 그리고 뭐 신은 카미 이렇게 말하는 걸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알아서 남편한테 이렇게 알고 있었어 이러니까 남편이 진짜 몰랐는데 라고 해서 저도 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카미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근데 뒤에 따라오는 그거 뭐지? 그것만 단어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유추하는 거지. 난 감이 이런 거 못 알아들어. 그 문맥으로 파악해 주는 거지. 사실은 단어만 딱 말하면 못 알아듣지. 이제 유치원 가기까지 8개월이 남았으니까 8개월 동안 집에서 영어를 써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일본어를 가르쳐야 되는 건가? 지금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어요. 사실 그 KDI로 완전히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KDI로 완전히 정한 건 아니고 사실 집에서 2분 거리에 그 1분 유치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잖아요. 굉장히 가깝다. 그 다음에 유치원이 작지 않고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KDI 면접을 봤으니까 내일은 집 옆에 있는 유치원에 가서 이제 입학에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KDI 면접은 그렇게 끝이 났고 총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 저희가 10시 55분 시작이었는데 단체 활동 한 20분 하고 그 다음에 그 심층 면접 그게 한 또 15분 그리고 이래저래 이제 뭐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는 시간까지 하니까 40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후쿠오카시에 그것도 히가시부에 새로 생기는 영어 유치원이다 보니까 또 조금 마음에 들었던 거는 첫 입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겠어요. 첫 유치원생이니까. 원래 첫 그 학생들을 잘 배출을 해야 그 유치원이 이제 쭉 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입학생들한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겠거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끌리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뭐 이렇게 완벽하게 정한 건 아니니까 이제 내일 일본 유치원에도 가서 이제 여쭤보고 네, 물론 내일 가는 유치원이 메리트는 훨씬 커요.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가까워요. 걸어서도 한 아이 걸음으로 같이 가면은 한 5분 정도 걸리고 차로 가면은 타자마자 바로 오기 때문에 아마 걸어서 데려다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통원 부분에는 확실히 가까운 쪽이 좋고 그 KDI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한 20분은 잡아야 되더라고요. 아침에 그 출근 시간도 걸려있고 하니까 ABC 저희 남편은 사실 금액적으로 너무 그렇게까지 받아야 되나 싶은 마음이 저희 남편이 있었어요. 입학금은 16만 5천엔 정도 됐었고 그 외에 처음 입학할 때 이제 아이들 원복 같은 거 있잖아요. 원복이랑 뭐 체육복 이것저것 다 맞추는 게 또 한 6만 엔 정도 있었고 7만 엔 남자애 여자애 다르더라고요. 남자애는 7만 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매월 내는 유치원비가 원비가 통학 버스를 안 탈 경우에는 안 탈 경우가 10만 원, 그리고 타면은 12만 원,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그 2만 원 만약에 보낼 거라면 2만 원이면 그냥 버스 태워라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 자차로가 20분이지 만약에 통학버스를 타면은 그 집집마다 다 들려서 가잖아요, 이 동네에서. 그러면은 한 40분 이렇게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냥 차라리 제가 통원을 시키는 게 낫지. 그거 여쭤봤을 때 자기들 측에 그 통원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하셔서 저는 아마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통원을 시킬 것 같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물어보시는 의도가 딱 그거인 것 같아서 국제학교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냥 대답을 한 것뿐이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일본 학교도 너무 좋잖아요. 아이가 한일 국적이 이중 국적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금액적으로도 매달 10만 원에서 12만 원, 식사비까지 하면 한 12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2만 원을 부담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일단 내일 일본 유치원에 견학을 다녀와서 이제 면접 결과가 한 달 후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한 달인가? 한 달인데 8월 3일까지. 그러면 한 달이 아닌데? 4일 정도? 4일. 오래지? 면접 결과가 오래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일 그래서 급히 일본 유치원 가서 가면 그래도 상담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하게 상담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가르쳐주시는지 상담을 하고, 남은 5일 안에, 4, 5일 안에 딱 고민을 빠르게 해서 어디로 보내자 결정을 하려고 해요. 이상 KDI